네, 안녕하세요. 중국 담당하는 정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제가 좀 자리를 비우는 기간 동안 중국 시장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크게 반등을 해주면서 그래도 연말을 나름대로 중국이나 홍콩 투자를 해주신 분들께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한 달 반 동안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중국의 방역 정책의 전환이었죠. 사실 제가 한 10월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방역 정책이 전환되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는 그동안 계속해서 1년 내내 중국의 경제와 시장을 눌러왔던 부동산은 완전히 100% 규제에서 부양으로 바뀐 반면 코로나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풀려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근 2, 3년 동안 진행됐던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바꾸면서 사실 저희가 느끼기엔 약간 갑작스러운 게 있었죠. 그러면서 실물 경제 차원에서는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뉴스에는 뭐 발열 환자가 급증했다, 몇 배가 급증했다, 혹은 뭐 병원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 병원 밖에서 뭐 링게를 맞는다라는 뉴스가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처럼 코로나에 많이 익숙해져 있던 상황이 아니라 정말 코로나에서 벗어나 있던 세상, 락다운 때문에 코로나가 번지는 것 자체를 막아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노출도가 제로에 가까웠던 상황이 2, 3년 동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방역 정책을 바꾸고 이동 제한을 풀면서 사실은 코로나에 이미 걸려 있는 사람이 뭐 이쪽 동네 놀러 갈 수도 있고요, 저쪽 동네 놀러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걸리더라도 위중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작지 않고, 특히나 무증상이나 경증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까지도 큰 무리가 아니다라고 선전을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확진자는 폭증을 하고 그동안에 느껴보지 못했던 발열이 느껴지다 보니까 중국인들은 일단 병원으로 러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나 혹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그런 소도시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세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대응은 좀 부족한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혼란과 혼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 뭐 대표적으로 항공이나 면세나 뭐 영화관 같이 정말 오프라인 경제활동 관련된 주식들이나 혹은 그 외에도 중국이 규제 정책을 풀고 이제는 경제를 내년에는 위로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던 그런 문구들과 멘트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은 먼저 선반영해서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실 저희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한 1년 반 전의 모습이 잘 기억이 나질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그때부터 방역 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저희도 똑같은 비슷한 사례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지금 저희가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요. 특히나 처음으로 실외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정책이 바뀌었을 때 슬슬 이제 사람들이 실내에서도 모임을 다시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책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로 이게 소비로 이어지거나 오프라인 경제활동으로 이어졌느냐? 이게 아니었죠. 어느 정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을 좀 무섭게 보신 분들은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활동에는 잘 참여를 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발열 환자가 혹은 코로나 확산세가 한번 크게 일어났던 경험이 있었고요. 저는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1년과 1년 반 전에 겪었던 모습을 이제야 겪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고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 면으로 봤을 때는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는 봐요.
하지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이러스,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호흡기 질환은 결국에는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걸 저희가 2,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왔었던 거고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 관점에서 보면 지금 2, 3년 동안 수요를 꽉 눌러놨던 두 개의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과 코로나를 둘 다 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히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중국 경제나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로 끌어올려가는 흐름을 기대해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서두가 길었는데 이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에 중국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어 하느냐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이제 그 데일리 방송에서 잠깐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매년 12월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그 다음에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어떤 게 중점 사안인지를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최고 지도부들이 자리를 하는 회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 과거 대비 어떤 부분이 강조되고 삭제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저는 소비라는 단어로 핵심 키워드를 꼽고 싶습니다. 중국 정부도 내년에 경제를 끌어올리는 핵심 항목을 소비로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그러니까 내수를 개선시키고 확대시키는 걸 내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는 걸 전체 회의록 제일 위에 일단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체 회의록을 읽어보니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그 문구는 뭐였냐면, 내년에는 중국인들의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방해 요소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일단 소비를 제약하는 방해 요소를 없앤다라는 건 소비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라고 했던 아까 그 목표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도대체 이 방해 요소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2, 3년 동안 끌고 왔던 코로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1월 이후부터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함부로 생산 활동이나 이동 제한을 걸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지금은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구역별로 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혈관을 뚫어주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멈춰있던, 그러니까 아예 정체되어 있던 이동의 수단들이 점차 다시 한번 재개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소비를 제약했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이 이동 제한, 그러니까 락다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동 제한이 없어진다는 건 결국엔 저희가 최근 2년 동안 가지고 왔던 제로 코로나라는 단어 자체가 내년에는 많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관점에서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동태적 제로 코로나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국이 동태적 제로 코로나를 수식했던 문구가 있었는데요.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방지하고 중국 내부의 그 재확산을 막겠다라고 하는 외방 수입, 내방 반탄이라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계속해서 앞에 수식어로 붙었던 건데,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아예 이 문구가 사라졌고요. 특히나 저희가 그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고 하는 중국의 그 단어 자체가 아예 회의록 문구에서 빠졌습니다. 사실 최근 2, 3년 동안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절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실은 뉴스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택배라든가 뭐 화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어서 넘어왔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 중국인데, 이제는 외부로부터의 방지 혹은 중국 내에서의 재확산을 막겠다라는 문구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건 어느 정도 중국과 외부 지역을 연결하는 시도를 계속 할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중국 내부적으로 확산세는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라는 의지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12월부터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는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를 나눠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그냥 통틀어서 확진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중국은 그지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를 나눠 발표했습니다. 근데 12월 중순부터 이 무증상 감염자를 따로 집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제는 중국 내부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감안하고 코로나를 대응하겠다라는 거죠. 즉 이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락다운이라든가 혹은 방역 정책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가정은 이제는 많이 내려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내년 소비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라는 관점은 결국엔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소비를 제약하는 방해 요소를 없애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중국 경제가 후퇴하는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이 됐던 빅테크 규제였습니다. 공동부유였죠. 공동부유 단어도 이번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제 12월에도 제가 중앙경제공작회 리뷰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미 공동부유에 대한 톤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됐었냐면 공동부유라는 건 급진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목표로 구체적인 실현 단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아예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빠진 것 같고요. 플러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민간 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최근 2021년부터였죠. 본격적으로는 3년 동안 중국이 빅테크를 표현할 때 썼던 단어들은 반독점 규제, 그 다음에 뭐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만들다, 혹은 자본을 무분별하게 늘려가면서 문어발식 투자를 한다라는 약간 규제 관련된 것들,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 정부가 기업 관계자를 만난다라는 건 너네 뭘 잘못했어 라고 꾸짖기 위함이었죠. 근데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에서는 그 민간 기업, 특히나 플랫폼 기업에 대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플랫폼 기업이 중국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혹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문구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규제를 통해서 빅테크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축소시켜 왔다면,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왔다면 이제는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필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도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미국이든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을 할 때에도 플랫폼 기업들의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국 정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최근 2, 3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점이죠. 그리고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종료되고 이틀 만에 절강성 당석이, 그러니까 절강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절강성 당석이가 항저우시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항저우시는 어떤 지역이냐면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죠. 마윈의 알리바바가 본거지를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절강성, 그러니까 항저우시가 속해 있는 그 절강성의 대표가 직접 시찰을 하고 알리바바까지 방문을 해서 이 중앙경제공작회에서 나왔던 플랫폼 기업 관련 코멘트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리바바와 같은 혁신 기술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경제 발전을 주도해야 하고 특히나 고용 창출 분야에서도 좀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리더로서 좀 작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의 경제 하방 압력을 막아줄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하고 돌아옵니다. 물론 이 한 번의 변화,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의 회의록 문구 변화와 그리고 절강성 당석이의 알리바바 시찰이 사실 모든 빅테크 지금까지 규제라든가 아니면 압박 눌러왔던 것들이 다 해소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명확한 건 최근 2, 3년 동안 꽉 눌러왔던 정책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이죠. 코로나도 바꾸고 있죠. 공동부유를 명분으로 한 빅테크 규제까지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를 점차 시장에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주가는 이런 기대를 먼저 선반영하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이죠. 물론 최근에 주가가 반등했던 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방역 정책이 바뀌어가는 게 아직도 룸이 남아 있고요. 빅테크에 대한 지원의 방식이 이제 막 코멘트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는 내년 초부터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나 2, 3년 동안 눌려왔었죠. 내수, 뭐 소비, 빅테크,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적어도 이익은 뭐 내년 중후반 정도 돼야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런 규제라든가 아니면 수요 억제 정책 때문에 눌려왔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구간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중국에서 이제 방역 정책을 바꾸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그런 괴리가 있고, 특히나 실물 경제에서는 뭐 발열 환자가 급증한다라는가 혼선이 있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겪고 넘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점차 주가에 대한 영향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이런 조정의 기회를, 흔들리는 기회를 다시 한번 내수가 회복할 것이고, 특히나 중국 정부가 내년 경제를 살리는 방식을 소비로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구체화시켜줬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오프라인 경제 활동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해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는 구조적인 성장주,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전기차 쪽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런 쪽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나 중국은 내수 경제가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수 경제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수요가 받쳐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눌려왔던 종목들, 그러니까 평균 회귀 관점에서 봤을 때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나 업종 중심으로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중국 쪽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이제 연말이 가까워졌고요. 다음 주 정도면 이제 2023년을 맞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중국 관련,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변화가 미칠 수 있는 다른 지역에 대한 영향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지금처럼 이제 주식시장의 반등이 계속되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